아니, 저 한국 꼬마애 뭔데? 크크. 전 세계 음악인들한테 꿈의 무대라는 미국 카네기 홀에 역대 최연소 한국인 소년이 등장하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하계회냐고 비웃던 관객들은 곧 그의 소름 돋는 연주에 경악을 하며 기립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죠. 이에 세계 3대 국제 콩쿠르를 총괄하는 유럽의 유명 감독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불가사의한 성공의 비밀을 캐보겠다며 한국에 취재진을 급파했다는데요. 최근 누구도 예상치 못한 14살의 한국 소년이 미국 카네기홀 최연소 연주자로 데뷔해 뜨거운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빠 어디가 속 어리고 귀여운 모습으로 우리 대중들에게 알려진 안정환 선수의 아들 안리환 군인데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카네기홀은 전 세계 음악인들이 한 번쯤은 공연하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입니다.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이곳에서 솔로 리사이트를 가진 바 있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본인이 좋아 트럼펫을 시작한 이후로 혼자 싱가포르에 가서 오케스트라에도 들어가고 혼자 준비한 숱한 대회에서 상을 타는 등 커리어를 쌓더니 결국 최연소 트럼펫 연주자로 카네기홀 무대에 서게 된 안리환 군. 문득 해외에서 진담반, 농담반으로 말하는 한국인 10년 주기 음악 천재설이 생각나네요. 확실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음악을 잘하는 DNA가 있나 싶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근 몇 년간 한국 연주자들이 전 세계 클래식계를 평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K-팝, K-푸드, K-패션, K-뷰티를 넘어 클래식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K가 붙은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던 이윤찬 군이 있었죠. 그가 최근 도쿄를 시작으로 우승 기념 리사이트를 열었는데 산토리홀의 2000여 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됐을 정도로 일본에서도 엄청난 관심이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윤찬 군의 우승으로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고 하죠. 일본이 꿈꾸면 한국이 이룬다. 그동안 클래식 음악 강국을 자부하던 일본이기에 앞서가는 한국의 연주자들을 의식한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는 일본 연주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윤찬 군은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우승으로 인한 관심은 3개월이다. 대단한 업적이 아니다. 라는 게 그 이유였죠. 이어서 그가 생각하는 대단한 업적을 묻는 질문에는 피아니스트로서 근본이 되는 일을 해야죠. 제가 할 일은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을 공연장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들에게 가는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윤찬 군에게는 보육원, 병동 등 음악회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아무 조건 없이 직접 찾아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대단한 연주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음악을 사람들과 나누는 건 음악을 모르는 이들에게 또 다른 우주를 열어주는 과정이며 이는 돈 이상의 가치를 매길 수 있다고 설명한 그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 감수성이 피아노 선율에도 녹아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한국 연주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술적으로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자기 표현을 할 줄 아는 진정한 연주를 하도록 진화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 공영방송 RTBF의 클래식 음악 전문 프로듀서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티에리 로로인데요. 그는 한국의 젊은 클래식 음악가들을 집중 취재해서 무려 2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로로 감독은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현장 중계만 26년째 맡고 있으며 투츠 틸레만 같은 세계적인 음악인에 대한 다큐도 40여 편을 연출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만 보아왔던 그의 눈에 한국인들은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그는 지난 수년에 걸쳐 퀸 엘리자베스를 비롯해 권위 있는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들이 유독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지켜보며 그 배경에 궁금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첫 다큐 영화 한국 클래식의 미스테리가 제작된 계기에 대해서도 작년 콩쿠르 예선 진출자의 30%가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이 한꺼번에 확 몰려오는 듯한 한국인 음악가가 성장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라고 밝혔죠. 그의 첫 작품이 국제 클래식 음악 콩쿠르에 진출하는 한국인이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한 조사였다면 최근에 공개한 두 번째 다큐 영화 K 클래식 제너레이션은 어떻게 해서 한국인들은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라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문지영,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소프라노 황수미 등 세계적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쥔 20대에서 30대 한국 음악인들의 돌풍을 조명한 K-클래식 제너레이션. 과거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연주자들이 테크닉만 뛰어날 뿐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최근 등장한 K-클래식 세대는 열정과 본능, 에너지와 표현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인이 세계 클래식계를 지배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죠. 한예종 같은 체계적인 영재교육 시스템, 한국 연주자들의 재능과 열정, 마지막으로 부모들의 헌신적인 지원이라는데요. 하루에 9시간 동안 연습만 하면 음악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음악가들을 보면 그게 된다는 거죠. 로로 감독은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어릴 때부터 재능 있는 연주자들을 길러내기 위해 온 가족 모두가 노력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족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젊은 연주자가 좋은 결과를 얻어냈을 때는 온 가족의 성공이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영원히 기억할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월드클래스 득점왕 손흥민 선수 등 대단한 성과를 낸 누군가의 뒤에는 어김없이 헌신적인 부모가 있었죠. 이러한 가족들의 헌신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유럽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인 풍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이가 한국처럼 그렇게 연습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부모가 어떤 것이 아이에게 좋을지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배우게 해요. 아이가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감정 개발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에는 연주도 굉장히 잘하면서 감정 표현도 해내는 연주자가 많아요. 이뮨찬을 보세요. 지금 18살인데 거의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잖아요.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연주자죠. 이어서 그는 한국의 연주자들에게서는 클래식 음악에 빠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놓쳐야만 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후회나 슬픔 같은 것은 느낄 수 없었는데 그들은 지금도 꾸준히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속에서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인 연주자들의 눈부신 성공 이면의 성과주의에 대해 걱정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죠.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로 감독은 한국 음악가들이 유럽의 클래식 음악에 신선함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는 관객 대부분이 노년층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했죠. 한국에서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관객은 아주 젊습니다. 클래식 음악가를 마치 록스타처럼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열정은 유럽 사람들에게 클래식 음악은 낡은 것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배경으로 한국에서는 여전히 훌륭한 음악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의 성공은 당분간 지속되고 한국 클래식 음악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로로 감독. 그는 지금 속도라면 조만간 10여 개의 콩쿠르에서 또다시 한국인 우승자들이 쏟아질 것이라며 그때쯤 K-클래식 3부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음악, 스포츠, 대중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 전반에서 파급력을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 이 작은 땅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 K-팝을 넘어 클래식 한류로 세계 무대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